자, 우리 1번 불가사리 뽑으신 요정님들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럼 1번 요정님들 카드 오픈. 그 사람과 나의 궁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어떤 사이일까? 어떤 궁합을 갖고 있을까? 여행자 카드, 5 소즈, 심판 카드가 떴네요. 자, 일단 이게 이제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성을 뜻하는 카드들인데, 여기 더 풀 카드는 좀 자유분방한 성향을 의미해요. 그래서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좀 상대적으로 좀 오픈마인드이거나 좀 다방면으로 관심이 있거나 뭐 좀 특이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약간 예술가적 기질이 있거나 좀 맞춰주기 어렵다, 좀 즉흥적이다, 예측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스타일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또 좀 심판 카드 자체가 또 굉장히 센 의미거든요. 남에게 약간 뭐 지적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또 나름 좋은 소리를 잘 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언 같은 걸 잘 해줍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명확하고, 참 조언을 잘 해주는 약간 선생님 같은 사람이고, 또 나름 또 동기부여도 잘 해주기 때문에 그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섞어서 줄 아는 요령껏 사람을 다루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상대방이라면, 상대방은 약간 나를 피곤해하고 잔소리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또 도움도 주는, 적절하게 좋은 말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는 괜찮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것 같고, 여기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조금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닌가, 너무 기분파 아닌가, 너무 충동적이고 너무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닌가, 약간 요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할 수 있어 보이네요, 두 분 사이가. 근데 이 사이에 이제 5 소즈가 뜬다는 건,
이 두 분의 관계가 뭐 연인인지 뭐 직장 동료인지 선후배 사이인지 친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다른 성향 때문에 서로를 좀 시기 질투 아닌 약간 부러워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서로에게 각자에게 없는 걸 상대방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이해가 안 되고 좀 피곤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완벽히 동기화되듯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만나서 가끔 만나서 필요할 때 나의 뭐 정서적인 부분이나 혹은 진짜 조언을 얻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필요가 가끔은 있는 사이다라고 나오거든요.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두 분의 성향이 뭐 아주 다르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이 더풀 여행자 카드나 이 심판 카드에 기저에 깔려 있는 그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뭐냐면 뭐라 해야 될까? 자기 삶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누구든 안 그렇겠냐마는 이 두 카드는 남들보다 좀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좀 딱 견고한 확신이나 어떤 가치관이 있고요. 자기 스타일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좀 잘 맞춰주고 둥글게 지내면서 잘 흡수되고 이런 스타일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결이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주관, 고집을 갖고 있는 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해요. 얘는 좀 그러니까 자유로운 방식으로 나만의 색깔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나는 어디에나 가서 뭔가 적응하고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용기? 겁이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 여기는 약간 어느 정도의 틀은 필요하고 좀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뭔가 소속감이나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무언가는 있어야 내가 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내 주장도 하고 내 권리도 찾고 뭐 요렇게 하는 거지 완전히 뭐 방목식으로 막 진짜 노마드식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울타리 바깥에서 막 자유롭게 누비는 방목형 사람은 아닌 거거든요. 하지만 남들보다 내가 좀 뛰어나야 되고 구별되는 나만의 능력이나 독창적인 게 좀 재능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우위에 서고 싶어 하는 마음은 비슷해요. 그냥 평범하게는 살고 싶지 않은 사람,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얘는 자기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고 여기는 어느 정도 틀 안에서 좀 안정적인 보금자리 안에서 나만의 색깔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좀 결이 다릅니다. 근데 일단 공통점이 있지. 그래서 남들보다 뒤지거나 좀 뭐 특징 없이 너무 무색무취로 살거나 수동적으로 살거나 방어적으로 살거나 이런 거는 두 분이 원하지 않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궁합은 꽤 좋은 편이에요. 왜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땐 딱 달라 보이지만 사실 밑으로 들어가 보면 싫어하는 게 똑같고 또 좋아하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코드가 잘 맞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전혀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좀 더 볼게요. 두 분의 궁합. 여기 한 번 더 5 완즈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두 분이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 경쟁심, 지기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좀 주체적인 마음? 내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너무 심하게 나한테 간섭하고 도움 주려고 하지 마. 약간 이런 독립적인 마음도 이제 있죠. 두 분 사이에는. 그리고 아마 뭐 이렇게 보면 연인이기보다는 조금 직장 동료, 경쟁하는 직장 동료나 되게 잘 나가는, 쟁쟁하게 사업하면서 각자의 경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성공한 사업가 두 친구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면서 좀 동기부여 받는, 자극받는 사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없는 것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여기는 나도 쟤처럼 조금 계획적으로 살고 싶다. 안정감 있게 좀 뭔가 틀을 가꾸면 좋겠다 하면서도 얘는 그게 안 되고 이분은 또 나도 쟤처럼 좀 겁 없이 뭔가 좀 도전해보고 싶다. 저런 부분 좀 배우고 싶다. 제가 어떻게 저렇게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고 행동할까?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부러워합니다. 자, 그러면 이 궁합 안에서 내가 상대방으로 인해 얻는 것은 무엇인지 볼게요. 10 완즈. 오케이.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마 상대방 덕분에 약간 좀 현실 감각을 깨우쳐 가는 것 같아요. 아, 살 때는, 삶을 꾸려갈 때는, 인생을 살 때는 좀 뒷일도 생각하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너무 기분파적으로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고, 다른 의미로는 좀 책임감 같은 거를 배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데, 이 카드를 보니까 이 10개의 완즈는 이 10개의 막대기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무너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잡고 버티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그 힘과 지구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좀 끈기를 말하는 카드여서 아마 상대방을 보면서 여러분이 뭔가 배우시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좀 책임감 있고 지구력 있게 버텨야 하는 거구나. 저러면 또 얻긴 얻는구나. 세상이 공짜는 없구나. 막 이런 느낌을 좀 받는다. 라고 보여지네요. 그럼 상대방이 나 덕분에 얻는 것은 또 무엇인지. 나인 펜타클. 상대방은 여러분 덕분에 좀 노는 법도 알고 숨 쉬면서 한 템포 쉬어가는 방법을 안대요. 그리고 이 나인 펜타클이 약간 그 자기만의 취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돈을 되게 많이 번 그 골드미스여가지고 뭐 결혼이나 연애 이런 거 사실 별 관심 없고 자기 정원을 막 꾸며놓고 거기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 기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옷 사입고 예쁘게 치장하고 막 차 마시고 이렇게 자기만의 삶을 예쁘게 꾸리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수집한다거나 그런 거에 돈을 많이 쓰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서 또 얻는 즐거움이 삶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좀 멋과 풍류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 덕분에 삶을 좀 즐기는 법, 여유 있게 즐기면서 가는 법, 취향을 좀 가지는 법, 이런 거를 알아간대요. 네. 좀 인생을 재밌게 사는 법을 여러분을 통해서 상대방이 좀 많이 깨우치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살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너무 삭막하게 살 수도 있고, 좀 아무것도 안 해보는 보수적이고 겁이 많은 유형인데, 아마 여러분 덕분에 이것저것 많이 해보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들고요. 이것도 사실 동기부여 카드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좀 되게 멋스럽게 사는 걸 보면서 혹은 좀 되게 잘 꾸미고 다니는 거, 뭐 액세서리 잘 사는 거, 스타일리시하게 사는 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좀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꾸미는 방법 같은 것도. 그리고 아, 나도 저것처럼 꾸며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아, 쟤처럼 살려면 나도 진짜 뭐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이러면서 동기부여를 받는 거죠. 현실적으로. 아, 돈 많이 벌어야 가능한 거구나 이러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언을 볼게요. 식스 완즈. 자, 여러분은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스 완즈는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가는 나를 굉장히 환호해주고 환영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막 일단 말을 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고 뭔가 기쁜 일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그거를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러 몰려와 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은 말만 해요. 너 왜 그랬어? 이래서 계란을 던지거나 비난을 하는 게 아니고 따끔하게 막 일침을 가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분 좋게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해주고 동기부여 해주고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뭔가 좋게만 말해주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단점을 꼽아주기보다 장점을 하나씩 그냥 발굴해서 조금씩 발견해서 부풀려서 말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서로에게는 칭찬이 많이 부족하고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게다가 식스 완즈는 약간 뭐랄까 완전히 친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치부나 뭐 안 좋은 과거, 상처 이런 것까지 속속들이 알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는 아니에요. 약간 공적으로 서로 잘 보이기 위해서 약간 좀 선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좋은 면만 얘기해주는 그런 약간의 어떻게 보면 가식적일 수도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뭐 부부이든 뭐 연인이든 정말 남들보다 한층 더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두 분에게 필요한 거는 어쩌면 약간 하나의 사람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뭔가 직업인으로서 뭔가 그 사람을 좀 추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객관화시켜서 칭찬해주는 거예요. 너 요새 잘하는 것 같아. 너 진짜 이거에는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너 요새 되게 사는 거 되게 멋있어. 너 그거 되게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그냥 객관화시켜서 놀리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좀 공손하게 칭찬해 주는 것.
중요하다. 제3자로서 인정해주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연인이다 보면 너무 친하고 편한 나머지 뭐 오늘따라 좀 예쁜 걸 입었어서 너는 좀 예쁘다. 너 그런 옷도 어울렸냐?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칭찬하거나 비꼬는 거 금지. 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자, 우리 2번 불가사리 뽑으신 요정님들 시작해 볼게요. 네, 2번 요정님들 카드 오픈. 상대방과 나의 궁합 어떤지 살펴볼게요. 악마, 데빌 카드, 파이브 소즈 카드, 투 완즈 카드. 자, 이제 여기가 상대방 혹은 나? 이게 두 분인데, 일단 한쪽이 이 데빌 카드를 띄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집착을 유발하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외적으로도 정말 예쁘거나 잘생겼거나 몸매가 뛰어나거나 뭔가 특출난 어떤 외적인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향 자체가 사람을 완전 홀려버리는 사람들 있죠. 칭찬도 잘하고 밀당 되게 잘하고 거의 고수, 밀당의 고수 같은 사람들. 치고 빠지는 거 잘하는 사람들, 나를 완전 홀려버리고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좀 섹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왜냐면 성적인 매력이 많이 돋보이는 걸 의미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향이나 그 사람으로 대표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자기를 어필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인정받는 것, 인기를 한 몸에 얻는 것, 자기가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항상 확인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혹은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이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어가지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완전히 심취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집착이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끝까지 한번 몰고 가는 거예요. 완전 이왕이면 내가 시작한 한 일이라면 끝까지 한번 가보자. 더 깊게 들어가 보자. 뭐 이렇게 파고드는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분이 뭐 직장인이라고 해도 굉장히 좀 뜨거운 사람이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고집이 있고 투지가 있는 사람이다. 파이팅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는 좀 남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남보다 더 긴밀한 사이가 되고 더 특별한 사이가 되고 그런 친분을 맺는 것에 약간 집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보다 내가 너랑 더 친해야 돼. 내가 너랑 더 비밀 얘기도 많이 하고 내가 너를 가장 자주 보고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해. 이런 좀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상대방이나 여러분 다른 쪽인데, 투완즈는 이거랑 성향이 완전 달라요. 얘는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집착하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나랑 멀리 있다고 해도 자꾸 뭔가를 시도하고 나를 꼬셔서 생각이 나게 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유혹을 잘하는 사람인데, 여기는 거리를 두는 사람이에요. 거리두기의 달인이에요. 최대한 혼자 있고 싶어 하고 최대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어떤 생각하는 것들, 이런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뭐 차이는 있지만 되게 두루두루 친한 사람들보다는 깊게 한 명만 알고 지내면서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는 그렇게 활발하게 사교 활동을 하지 않는 유형이죠. 이 사람은 인맥을 막 넓고 심지어 넓고 깊게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그런 인정이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싶어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들이 나를 뭐 안 좋아해줘도 상관없지. 나랑 마음 잘 맞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별로 그런 넓은 사회 활동에 별로 욕심이 없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좀 현실적인 타입이기도 해요. 여기는 뭔가 감정, 욕망에 되게 심취해 있고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한 사람이라면, 여기는 좀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무게감 있게 사는 거. 너무 변화도 많이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켜가고 그냥 나만의 울타리를 잘 지켜가는 것?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있고, 그리고 좀 약간 공부를 한다거나
혹은 해외운까지도 들어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유학을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공부해보고 싶은 욕망, 좀 뭔가 지적인 욕망이 좀 있죠. 그런 걸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좀 있는 편이고, 아니라면은 늘 뭔가 독립적으로 이번에는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아프리카 여행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조금 사람들과 있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 혼자서 적절한 시기에 알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사람을 되게 많이 찾고 좋아하는 유형이고요. 여기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들이 뭐라든 그래 니는 떠들어라 난 내 거나 할란다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약간 외딴 섬에서 사는 느낌인데, 그렇다고 소외돼 있거나 너무 특이해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적절히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적절히 어떻게 해야 어울리는지도 알고 있고요. 요령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두 분 사이의 이 파이브 소즈는 두 분의 관계성을 의미하는데, 파이브 소즈는요 약간 비교하는 거거든요. 내가 쟤보다 좀 떨어지는 거, 나는 쟤보다 뭘 잘하지? 나는 쟤보다 뭘 못하지? 이런 식으로 좀 비교 대상이 있는 카드인데, 두 분 사이에 이 카드가 떴다는 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이 뭐 이쪽이 이 데빌 카드를 좀 의식하시는 것 같아요. 쟤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나랑 친해지고 싶은 건가? 나한테 무슨 꿍꿍이인 거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기 데빌 악마 입장에서는 여기 투 완즈를 볼 때마다 쟤는 나한테 별 관심이 없나? 나랑 별로 안 친해지고 싶나? 나한테 별로 호기심이 안 드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은 하는데 막 마음을 심하게 터놓고 가까워지고 이런 사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매우 걸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두 분이 뭐 연인이든 뭐 직장 동료이든 친구이든 뭐 상관없이 이 파이브 소즈는 되게 서로 친해지고 싶은데 소극적으로 나가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서 번호 따고 물어보고 뭐 안부 묻고 인사하고 이런 적극성이 둘 다 좀 떨어져요. 이분은 그런 거 잘할 것 같죠. 근데 의외로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거든요. 좀 더 볼게요. 두 분 사이의 관계성. 타워 카드. 한 장 더 볼게요. 요 사제 카드. 오늘 뭔가 좀 이 두 분 사이는 심상치 않네. 두 분의 궁합은 참 희한해요. 서로가 가진 생각을 늘 깨부수고 반전에 반전을 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가슴 아플 일도 많고 서로 오해를 사서 갈등을 빚을 일도 좀 있어요. 두 분 사이에는 그래요. 왜냐면 얘는 너를 갖고 싶고 얘는 얘를 갖고 싶은데 또 멀리하고 싶고, 그게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 입장이라면 투 완즈를 볼 때마다 아니 쟤는 나랑 친해지고 싶은 게 맞나? 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좀 너무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좀 가볍다고 생각하는 건가? 뭐 이렇게 좀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까워지고 싶은데 자꾸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서,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다는 늘 오해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여기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이 뭐야, 쟤 나한테 좀 이성적으로 호감 있는 거 아니야? 쟤 너무 다른 사람한테도 친하게 굴던데 내가 그냥 헷갈리는 건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 성향 자체도 얘는 뭔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싫어하는 거는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고집이 있는 성향인데, 여기는 그래 일이면 일단 해야지, 필요하면 해야지, 현실에 필요한 거면 해야지, 이렇게 약간 타협을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상대방 봤을 때 저 고집불통 지가 하기 싫으면 끝까지 안 하고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래서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 입장에서는 얘를 보면서 아니 그래 뭐 똑 부러지게 사는 건, 야무지게 사는 건 좋고 너무 부러운데 나를 너무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너랑 다른 거지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 빈정상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타워 카드가 뜬 걸 보니까 뭔가 안 맞는 듯 하면서 한 번씩 또 둘이 대화해보면 또 잘 맞아요. 쿵짝이 잘 맞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의 단점이 생각해보니 또 단점이 아니고, 그래 네가 그런 성격이니까 네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이렇게 하나씩 나의 벽을 허물어 주는 거지.
근데 또 어쩔 때는 이 여사제 카드가 뜬다는 거는 자꾸만 내가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카드여가지고 뭔가 직접적인 말로 대화를 하거나 막 이렇게 긴밀한 사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쟤 나에 대해 무슨 생각하는 거지? 나의 이미지가 어떤 거지? 쟤는 지금 무슨 꿍꿍이인 거지? 무슨 심산인 거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하고 의심을 품는 카드이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의심을 하다가도 또 어쩔 때 대화 한 번씩 하면 내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했구나. 내가 너무 심각하게만 생각했구나. 얘는 사실 뭐 그런 생각까지는 아니었는데 내가 착각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선입견을 늘 깨부수면서 서로 계속 뭔가 서로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는,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두 분의 궁합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뭔가 노심초사하고 실망하면서도 좌절하면서도 한 번씩 또 감동이 있고 그런 좀 자극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잘 맞는 궁합이냐고 물으신다면 궁합이 막 좋고 나쁘고 막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저는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하고 끝까지 가고 싶다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든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해진 건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네, 두 분은 그래도 괜찮은 인연입니다. 왜냐하면 이 별 카드는 이 고통이 있음에도 마음 불편하는 속 시끄러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뭔가 각자 서로에게 약간 한 번씩 반짝이는 존재가 되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자주 연락하거나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둘이 너무 피곤해요. 그렇게 하면. 잘 맞진 않거든요. 근데 한 번씩 스파크가 팍 튀거나 공감대가 팍 형성이 되거나 나랑 죽이 잘 맞을 때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아마 일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뭐라 해야 될까? 전문성. 직업적으로 동종업계에 있다거나 그래서 말이 잘 통하고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방식이나 돈을 쓰는 방식 그런 경제관념이 둘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욜로야. 돈을 벌었으면 써야 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돈 써서 어디 여행 다녀. 근데 그 점이 여기에도 있는 거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죽이 잘 맞는 분이 하나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금전을 쓰는 방식이나 취향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떤 성향보다도 뭔가 삶에서 내가 즐기고자 하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 내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부분이 서로가 되게 닮아 있다. 그래서 취미 활동이나 돈을 쓰는 방식, 취향 이런 것들 면에서 두 분이 잘 통할 수 있다. 그런 거라면은 두 분이 대통합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 관계에서 내가 상대방 덕분에 얻어갈 것은 무엇인지 볼게요. 3코인즈. 오, 희한하네. 자, 3코인즈는 그 대표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남에게 설득시키고 프레젠테이션하고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상대방을 뭔가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나 구상하고 있는 계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얘한테 들려주면 얘가 잘 말해줍니다. 조언을 잘해줘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똘똘하게 말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좀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준다거나 나 대신 뭐 좀 이 사람이 인맥도 많고 뭐 이렇다면 나 대신 좀 나서서 뭔가 확장운을 틔워줄 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대신 나서서 홍보해주고 사람들에게 막 샤라웃 해주고 얘가 내 친구가 말이야 이걸 하는데 뭘 하면서 소개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좋은 인맥도 엮어줄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은 인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뭔가 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네요. 뭔가 기회라든지 인맥이라든지 도움 같은 거를. 그럼 상대방이 나 덕분에 얻는 건 뭐야? 텐소즈. 좀 웃긴데 상대방이 여러분에게서 얻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한 번씩 이 사람의 지나친 감수성을 깨워주는 거? 좀 현실적으로 살아라. 그거 너무 간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약간 반박하는 사람이거든, 이 텐소드는. 왜냐면 텐소드는 진짜 과격하게 말하면 죽은 시체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희망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제 뭘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단절과
그 잘라내는 카드, 확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막, 아, 내가 말이야, 이런 것도 생각해봤고, 나는 앞으로 이런 것도 하고 싶고, 막 허황된 이런 걸 갖고 오잖아? 내가 막, 꿈도 갖고, 계획도 이런 거 갖고 오잖아요?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공감해달라고 갖고 오면 여러분이,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지금 그거 생각해서 뭐해? 너 지금 얼마 버는데? 너 지금 돈 있어? 시간 있어? 뭐 이러면서 자꾸 현실적인 것만 피드백하면서 안 되는 것만 얘기해.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의 좀 감수성을 이해 못하고 나의 꿈을 이해 못하는 나를 너무 낭만주의자라고만 생각하는 사람, 너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사람, 산통 깨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상대방은 기획자, 꿈이 되게 많고 생각을 많이 하는 유형, 아이디어가 많은 유형이라면 여기는 행동가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행동할 계획 세웠어? 이런 식으로 막 J형, 그 MBTI J처럼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냥 같이 재미있게 얘기 좀 하면 안 돼? 이런 타입인 거고 여기서는 뭐 그래 근데 뭐 안 할 걸 뭐 굳이 얘기해서 뭐해 뭐 이런 식으로 좀 너무 현실적으로 나오는 계획적으로만 생각하는 유형이 있죠. 잘해주세요.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럼 이 관계에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조언 볼게요. 세븐 펜타클. 자, 두 분 관계는 뭐 물론 여기서는 마치 막 나만 상대방으로 인해 도움을 좀 얻고 상대방은 나 때문에 상처만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움은 돼요. 왜냐하면 이 상대방 여러분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뭔가 취향이 겹치는 것도 있고 굉장히 괜찮은 인연인데 이걸 더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 세븐 코인즈는 되게 많은 시간을 한꺼번에 같이 보내는 게 아니라 자잘하게 자주 보고 접점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가끔씩 오래 만나서 회포 풀고 이런 것보다도 가끔씩 그냥 연락 생각날 때 해주고 안부 물어주고 좀 자잘하게 계속해서 그 컨택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 두 분은 너무 오래 못 보거나 이렇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안 봐도 돼요. 실제로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라는 사람을 내 관계에서 전혀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씩 그냥 증명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븐코인즈는 뭔가 투자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게 뭐예요? 지금은 내가 소득이 없지만 나중을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을 쓴다 이런 카드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운에서는 당장 내가 얘 때문에 기분 좋고 좋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언젠가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람에게서는 나랑 진짜 안 맞고 싫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늘 뭔가 배울 점이 있고 깨달을 점이 있다라는 거를 겸허하게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사람을 그냥 꾸준히 갖고 가시는 게 내 인맥 안에 두시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요. 너무 나랑 안 맞는다고 너무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치워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는데 좀 더 볼게요. 그래 여러분이 이쪽 낭만주의자인지 상대방이 낭만주의자인지 모르겠는데 두 분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너무 이렇게 현실적으로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약간 나사 하나 풀고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는 만약 나 나중에 스페인 가서 장사할 거다? 한국 한식집 열 거다? 그러면은 야 미친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메뉴 뭐 할까?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 동참해 주세요. 같이 즐겨주시고 상상의 나를 펼치시다 보면은 그게 허황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간을 같이 즐겼고 그 기분 좋은 상상을 같이 했다는 것만으로도 두 분에겐 되게 달콤한 시간이 되고 윤활제가 되거든요. 두 분의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준 그런 식으로 두 분이 좀 친해지셨으면 좋겠다. 너무 현실적인 얘기 말고 환상에 빠져드는 것도 좋다라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자, 우리 3번 불가사리 고르신 분들 시작해 볼게요. 네, 우리 3번 요정님들 카드 오픈. 자, 상대방과 나의 궁합 먼저 살펴볼게요. 우린 잘 맞는 사람들일까? 교황 카드.
텐소즈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강력한 카드 3장이 떴어요. 이게 이제 각자 1인, 2인이고, 너, 나, 아니면 나, 너인 거고, 이게 우리의 관계성인데, 이 한쪽이, 두 분 중에서 한쪽이, 좀 많이 선배이거나, 나를 가르치고 도움 주는 상사의 입장에 있거나, 조언자의 위치에 있거나, 뭐 나이가 한참 많거나 혹은 뭐 비슷한 또래이더라도 내가 조금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이 나거든요. 왜냐면 이 교황 카드는 종교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 교구의 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좀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행동이 좀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좀 잔소리가 많을 수도 있고, 약간 어떤 입장에서 보면 좀 잔소리만 하고 너무 맞는 말 바른 말만 해서 좀 노잼이야, 사람이 너무 재미가 없어, 자극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한편은, 또 다른 한편은, 다른 한쪽 사람은 이 운명의 수레바퀴 정도면은 성실함이 대표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조심해서 살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이런 사람이고, 되게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루하루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운동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영어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짜임새 있는 삶을 꾸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성향으로 보면은 안전제일주의. 뭐 극도의 변화 같은 걸 싫어하고요. 나에게 익숙한 거, 편한 거,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가끔씩 한 번쯤 내가 변할 때가 됐다라는 느낌이 오면 과감하게 뭔가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옮기는 이런 결단력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어딜 가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는 듯 해도 막상 변화를 자기가 주도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뭘 해도 될 수 있다라는 튼튼한 기반이 딱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다 사실 굉장히 튼튼하고 굵직굵직하고 강인한 힘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두 분 다 그래요. 근데 이쪽은 이제 좀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설파하고 가르치고 도움 주고 영향을 주는 인물로 좀 나타나는 것 같고, 이쪽은 그냥 남에게 뭐 해주는 것보다 나 혼자 잘 사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나를 다듬어가는 것,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라고 보입니다. 얘는 좀 밖으로 퍼뜨리는 유형, 이쪽은 이제 안으로 좀 수렴하고 응축시키는 유형, 단단히 쌓아가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딱딱딱딱 벽돌 쌓듯이. 근데 이 두 분의 관계성이 텐소즈로 대표가 된다는 거는 두 분은 서로에 대한 믿음은 있거든요. 그래, 쟤 괜찮지, 쟤 뭐 인간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두 분이 직장 동료이든 뭐 선후배든 상관없이 서로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막 쟤는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잘 모르겠어. 근데 쟤는 그냥 나랑은 좀 아닌 것 같아. 뭐 괜찮은 사람이긴 한데 뭐 딱히 뭐 매력도 없고 쟤랑 친해져야 할 필요성도 잘 모르겠고 그냥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약간 거리감이 있는 상황으로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요, 저희 완전 친한 친구예요 이런다고 해도 이게 텐소즈 정도면은 약간 우린 여기까지야. 그냥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여기서 더 발전해서 막 우리가 진짜 엄청 각별하게 친한 사이가 된다든지 막 결혼까지 간다든지 뭐 인생의 배우자 짜게 된다든지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네가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선을 그어놓은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좀 더 볼게요. 두 분의 관계성. 이미 끝나버린 관계의 사람을 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저의 주파수에 들어온 몇몇은, 이 구독자나 시청자분들께서 몇몇은 과거 이은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이미 더 이상 잘 될 기미가 없는, 다시 볼 기회가 없는 사람과의 인연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쓰리 완즈.
서로 약간 다른 국가에 살고 있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게 두 개 다 해외나 거리감이 엄청 벌어져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두 분 사이는 사실 이 궁합적으로 보면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뭐 내가 만약에 연인이야? 그러면은 좀 그 장거리 연애의 기운도 있는 거고요. 해외 장거리까지도 있을 정도로 약간 서로의 삶의 패턴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가 만약에 나는 국내파고 얘는 해외파야. 그래서 해외에서 일하고 있고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해. 별로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면 그걸 존중해주면서 서로의 그 스탠스를 그냥 유지하고 자기 포지션을 지켜야 하는 상황으로 느껴지거든요. 그 두 분 운이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가까워지기 힘든, 늘 뭔가 거리가 있고 시차가 있고 뭔가 좁힐 수 없는 어떤 거리감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유는 다양해요.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멀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성향 자체가 얘는 좀 바깥으로 돌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하는 스타일이고, 얘는 좀 집순이 스타일이고, 집돌이 집순이어서 나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고, 혼자 있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런 사람이어서 두 분이 조금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도 보입니다. 성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같은 듯 달라요. 근데 다행인 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은 대화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막 시답자는 막 그냥 뭐 안부 묻고 그냥 가벼운 대화 이런 것보다도 정말 뭐 제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분야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 나누는 거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감정 교류를 하시는 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막 같이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하는 거, 그리고 서로 생일을 챙겨주는 거, 가끔씩 긴 안부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는 거, 뭐 약간 보통 요즘 내가 하고 있는 깊은,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깊은 속생각들을 공유하는 거, 이런 것들에서 두 분이 되게 잘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투 오브 컵스는 약간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을 보든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잖아요. 아는 사람이랑도 이제 꾸준히 지내는 그런 관계를 맺는 방식이 비슷해요. 두 분은 빈말을 하지 않고 굉장히 진실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직하죠. 그 부분이 두 분이 되게 잘 맞아요. 어디 가서 가식 떨지 않고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으며 본인을 포장하고 과도하게 친절하게 굴어서 막 꼬시고 이런 스킬들은 좀 없는 타입들이거든요. 이 두 분이. 그런 영업 스킬이나 막 나를 과대 포장하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항상 그냥 꾸준히 본인이 하는 일 그대로 정직하게 그런 삶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는 그 점이 두 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서로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고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입니다. 그 부분은 되게 일치해요. 근데 궁합상에는 서로를 좀 멀리서 그리워하고 자주 만날 수 없는 그런 이동운이나 거리감이 좀 들어있다라고도 보이죠. 괜찮은 인연 같은데요? 괜찮은 인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스티스 카드가 말하는 거는 어떤 그 밸런스거든요. 균형.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섞일 수는 없어요. 두 분이 이렇게 융화될 수는 없어요. 정말 아쉽지만 딱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딱 끼워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너무 강해요. 하지만 이 공통점 덕분에 너는 너의 자리, 나는 나의 자리, 너는 너의 취향, 나는 나의 취향,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며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교차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래 볼 수 있는 사이로 느껴집니다. 어느 정도 적정 거리감만 있다면 서로가 내가 원하는 만큼 가까워지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고 서로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꾸준히 갈 수 있는 긴 인연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이 관계에서 내가 상대방으로 인해 얻는 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쓰리소즈. 상대방으로 인해 내가 얻는 게 쓰리소즈라는 건 내가 얘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긴 받나 봐요. 얘가 상대방인지 얘가 상대방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대방 때문에 나는 좀 마음 아프고 마음 쓰리고 좀 귀찮고 짜증나고 이럴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은 맞아요. 얘가 또 맞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속으로 조금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예민한 부분을 이 상대방에 팍 건드리고 찔렀기 때문에 내가 막 발작 버튼 눌려가지고 화도 나고 빡치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 소리를 이 사람이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남에게도 보이는구나. 이게 진짜 나만의 그냥
헛된 고민이 아니구나. 이거 고민 맞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수정해가고 교정을 해갑니다.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인 것 같군요. 그럼 상대방이 나에게서 얻어가는 건 무엇인지. 아유, 정말.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여러분 덕분에 얻어가는 거는 뭐랄까,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그리고 뭐랄까, 좀 사람들에게 좀 공감으로 대하는 방법? 감정적이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무조건적으로 친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보다는 여러분이 조금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두 분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을 대할 때 저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구나. 저런 부분을 또 공감해주면 사람들이 내 편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말 못하는 거, 마음속에서 끙끙 앓고 있는 아프고 힘든 점을 여러분이 조금 많이 끄집어내주고 밖으로 꺼내서 얘기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치유 효과를 갖고 있다. 여러분이랑 대화를 하면 상대방은 조금 힐링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상대방은 나한테 미안해야겠는데? 나는 니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 받는데 넌 나 때문에 기분이 좋다. 뭐 이거잖아요. 근데 이 쓰리소즈가 막 마음이 아프고 고통으로만 읽을 수 없는 게 결국 이 고통과 깨달음 때문에 내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뭔가 내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혹은 이건 나의 고칠 수 없는 영원 불멸의 성질이니까 그냥 내버려둬라고 약간 포기하고 고집 부리고 있던 것도 이 사람 덕분에 조금씩 수정하고 고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 사람은. 나에게 쓴소리도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점으로는 내가 아파하는 부분 있죠. 마음속에서 고통스러운 부분. 이거를 얘랑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랑. 남한테 말 못하는 그런 아픔 있죠. 그리고 좀 나쁘꾸러운 이야기. 그런 것도 상대방에게 털어놓으면 상대방은 귀신같이 또 잘 이해해 줍니다. 두 분이 비슷하다니까요. 근데 막 엄청나게 USB 딱 꽂은 것처럼 완전 동기화될 순 없어요, 서로가. 근데 묘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오래갈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두 분 관계를 위한 조언에서도 퀸 오브 컵스, 컵의 여왕에 나온 걸 보면 이 두 분은 서로에게 맞춰주고 그래 내가 너를 이번에 따라가 줄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서로의 성격을 그냥 고수하고 나는 이게 좋으니까 난 이렇게 할게 넌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조금 거리감 있게 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내가 너에게 전적으로 맞춰줄게 뭐 이런 것보다도 나는 나의 영역을 지키고 넌 너의 영역을 지켜라. 영역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킹 오브 컵스는 이 대표적으로 이 여왕님이 자기만의 섬에 딱 셀프로 감금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조언으로 나왔다는 거는 두 분은 자주 보시는 것보다 본인만의 시간을 충분히 즐기다가 서로가 그리워질 때 한 번씩 만나고 연락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서로에게 간섭하거나 막 너무 사적인 것들을 물어본다거나 그런 건 사실 좋지 않아요. 어느 정도 좀 DNZ 평화 유지를 위한 어떤 아무도 오갈 수 없는 이런 중간 사이 공간을 만들어 두시는 게 여러분에겐 좋습니다. 가끔씩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미주알고주알 막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시는 거는 두 분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 좀 침범 당할 수도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리딩을 이거 맞아. 퀸 오브 컵스는 만약에 두 분이 연인이거나 좀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라면 이거는 외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뻐야 돼요. 예쁘고 분위기가 좀 좋아야 돼. 좀 낭만적인 분위기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두 분이 뭔가 스파크를 일으키고 싶고 접점을 만들고 싶고 좀 가까워지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무드가 중요해요. 좀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두 분의 관계 유지에 굉장히 좋다. 그렇다고 자주는 아니고 한 번씩. 네,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리딩 진짜로 마칠게요.
안녕. 네, 우리 4번 불가사리 뽑으신 요정님들 시작해 볼게요. 네, 4번 요정님들 카드 오픈. 상대방과 나의 궁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년의 동전, 4 완즈, 죽음, 데스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일단 이게 이제 상대방이거나 나고 이게 나이거나 상대방인데 1번, 2번 사람으로 칭할 건데요. 이 1번, 요 분은 좀 되게 똘똘하시고 야무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사는 데 있어서 최대한 계획적이고 최대한 영양가 있게 살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좀 손해보는 거, 너무 충동적으로 뭘 하는 거,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기가 좀 실패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최대한 잘 꾸려가고 싶어 하는, 최대한 예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죽음 카드인데, 이게 성향으로 나올 정도면 굉장히 과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극과 극이에요. 할 때는 진짜 미친 듯이 하고, 안 할 때는 끝까지 안 해버리는 거예요. 호불호가 굉장히 센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식으로 말하면, 뭐랄까, 한 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방이 있는 사람. 평소에는 뭐 한량같이 지내는 것 같아도 그냥 게으르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지내는 편하게 사는 사람인 것 같다가도 뭔가 할 때 제대로 하고 뭐라 해야 될까, 재주가 아예 없거나 멍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할 필요성을 느꼈다면 엄청 제대로 하고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엄청 생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평소에 있는 모습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과소평가하기 쉬운데 위험한 사람이죠. 무섭지. 진짜 언제 뭔가 큰 사건을 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막 떼돈을 벌 수도 있고 좀 극단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대체로 이 죽음 카드는 좋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판단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기해버려요. 그거 아니야. 접어. 미련 없이 접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에 비해 상대방인지 여기 1번 분은 최대한 계획적으로 하루하루 깨알같이 열심히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취향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조금 자기 위주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내 공간을 채우고 나를 꾸미고 사는 것, 그런 아기자기하고 자기의 취향이 묻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뭐 딱히 그런 거에 뭐 구애받지 않아요. 그냥 심플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좋아하는 거 사 모으고 돈 쓰고 이런 거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돈을 쓰는 사람이지. 여행 갈 때 한 번에 막 몇백 빡 쓰고, 운동할 때 이번에 나 홈짐 만들 거니까 운동기구 몇천 빡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과감한 투자를 하시는 분이고, 이분들은 뭐 깨알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분이고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근데 원하는 바는 같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건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두 분 사이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4wands라고 하면은 두 분의 궁합 자체가 되게 괜찮은 편이거든요. 이게 4wands는 좀 공통점이 있고 나랑 좀 잘 맞는, 서로의 가치관이 잘 맞는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룹을 형성하면서 사는 작은 공동체의 카드이기 때문에, 두 분은 뭔가 사업을 하시거나 뭐 같이 일을 하시거나 뭐 동업하시거나 아니면 직장 동료이거나 하면은 팀워크 꽤 잘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뭔가 그 자잘자잘한 꼼꼼한 것들을 케어를 잘 하시는 사람이고, 여기는 큰 빅픽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꾸리고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처벌을 내리고 이렇게 하지만 뭔가
1대1로 했을 때는 좀 단점이 있죠. 잘 못해요. 사람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생각하는 명확한 어떤 비전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데려가는 걸 몰라요. 그럼 버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기획력이나 사람들을 한꺼번에 확 휘어잡는 건 잘하지만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시적인 어떤 갈등이나 분쟁, 뭔가 이런 것들은 얘가 케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여러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인지 누군지 이 1번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미시적, 얘는 거시적으로 할 수 있다. 약간 독불장군 스타일이기도 해요. 이런 데스카드 정도면 내가 칼을 쥐고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위협하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정말 좋게 보면 카리스마 있고 강단 있고 패기 넘치는 인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부정적이고 소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지멋대로 하는데 왜 사람을 저렇게 하지?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독재를 한다는 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으면 데려가고 아니면 안 데려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죠. 두 분의 궁합은 괜찮아요. 서로의 부족한 점, 필요한 점을 서로 적절히 채워줄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연인이든 뭐 동료이든 상관없이 똑같아요. 더 썬카드. 예. 두 분 사이는 굉장히 평화롭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1번 분들이 이분의 그런 좀 강한 카리스마? 결단력? 이런 것들을 좋게 보고 따르기만 한다면, 그리고 조곤조곤 옆에서 참모 역할을 잘 해준다면, 필요한 조언, 그리고 상대방이 이런 생각일 거다. 당신에게 도전하는 게 아니고, 걔는 이런 입장이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다라고 약간 쿠션 역할을 해준다면, 이 상대방이 너무 화나거나 너무 강직하게만 행동하려는 거를 이분이 좀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좀 뜨겁게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고 강직한 사람을 이 1번이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은근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칭찬을 받을 때는 진짜 저 사람 진짜 카리스마 오졌다, 미쳤다, 막 폼 미쳤다, 이렇게 강하게 또 칭찬을 받지만 욕을 먹을 때는 심하게 먹거든요. 너는 너 때문에 망했다, 뭐, 네가 뭔데, 너 뭐 되냐, 이러면서 막 되게 심하게 또 거센 저항을 받기 때문에 상처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1번 분이 많이 케어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다. 힐링 시켜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얻는 것은 무엇인지 볼게요. 이 관계에서. 쓰리 완즈. 여러분이 이쪽 같다.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좀, 넓게 보는 법, 시야를 넓히는 법을 아는 것 같고요. 나는 항상 내 감정이나 내 눈앞에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네 하면서 현실적인 것, 보험이 되게 필요한 거구나. 이 나이 때쯤에는 이런 게 필요한 거구나. 이런 진짜 실질적인 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다른 식으로는 약간 넓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나는 한국에서만 있었는데 이 사람 덕분에, 이 사람 옆에 있으면서 내가 통이 좀 커지고 스케일이 커지면서 내가 너무 좁게만 살았구나 하면서 좀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나는 듯한, 견식을 넓히고 상상력을 더 발휘할 수 있고 나의 동기부여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 상대방 덕분에 여러분이 좀 많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이 나 덕분에 얻는 건 뭐지? 행맨. 자, 상대방은 또 여러분 덕분에 내가 그래도 이번에 좀 참아야겠다. 이번에 내가 좀 너무 심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을 꾹꾹 누르고 참는 법을 아시는 것 같아요. 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아가시는 것 같고, 또 그 덕분에 인간관계에서도 늘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얘처럼 또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따뜻한 사람도 있는 거구나를 배워가면서 사람들에게 차츰 마음을 열고 부드러워지는 법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맨은 굉장히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 자기가 딱 뿌리 박은 그 영역을 고정시키고 벗어나지 않는 지구력이나 어떤 고집의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보통 얘는 이제 얘는 너무 카리스마 있고 강단이 있는 사람이니까 한 번도 자기 의심을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얘도 나름 마음에 고충이 있거든요. 한 번씩 힘든 일을 겪거나 마음에 갈등도 있어요. 이거 아닌가? 내가 틀렸나? 나 너무 힘든데. 하지만 겉으로 티를 안 내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막 포기하고 싶고 내가 틀렸나라는 셀프 의구심이 들 때 여러분이 나서서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그게 틀린 게 아니야. 그냥 하는 방식을 조금만 보완하고 수정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마치 오은영 박사님처럼 너는 잘못되고 틀린 게 아니야. 그냥 조금씩 나아지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건 아마 여러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또 좀 훈훈하네, 4번분들. 네, 그러면 두 분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조언을 볼게요. 아, 텐소즈. 이거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조언에서 텐소즈라. 텐소즈의 퀸 펜타클. 아. 근데 사실 여러분 결혼운도 좀 보여요. 연인분들이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두 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혹은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쪽에 엄마와 같은 케어가 필요합니다, 사실. 한쪽은 너무 말을 세게 한다거나 좀 극단적이거든요. 약간 좀 난폭한 느낌도 있고 그게 막 뭐 사람을 뚝까 패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엄청 극단적이고 힘든 시련을 차라리 좋아해요. 그게 와야 내가 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세고 굳건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시련밖에 없어요. 힘든 고난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인데 이 관계에서 얘가 그래도 좀 나도 사랑받고 나도 따뜻해질 수 있는 인물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받고 사랑받으려면 한쪽에 무한한 애정 폭격이 필요합니다.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가치가 있어. 너는 조금만 부드러워지면 돼. 나는 너의 진가를 알아. 이런 식으로 정말 끊임없이 나를 서포트해주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퀸 펜타클 자체가 금전의 여왕이기 때문에 돈을 꽤 쓰는 여왕이거든요. 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에서는 뭐 어느 쪽이 됐든 좀 금전을 좀 쓰시거나 금전을 많이 벌어야 돼요. 너무 가난하게 살거나 가난한 속에서 둘이 단란하게 산다 이런 것보다도 조금 화려하게 남에게 보여지는 것도 좀 중시하면서 그렇게 좀 스타일리시하게 살거나 아니면 본인이 먹고 마시는 것, 뭐 즐기는 것, 뭐 이런 것에서 돈을 좀 아끼지 않고 과감하게 즐기시거나 풍족하게 여유 있게 즐기시는 게 여러분 사이엔 좀 도움이 됩니다. 너무 돈을 아끼거나 아니 물론 두 분이 뭐 가치관이 왜 그런 걸 돈 주고 먹는지 모르겠네 이런 거라면은 굳이 돈 쓰고 막 억지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약간 좀 고급진 취향이나 고급진 취미, 돈 쓰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경제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너무 가난하거나 힘들면 두 분이 좀 빠그러질 수 있어요. 의외로 두 분이 비슷하거나 경제적으로 두 분 다 좀 부족함이 없어야 두 분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난한 상태에서 서로에게 의존하거나 도움을 구걸하는 느낌이 나지 않도록 번듯하게 잘 사는 게 여러분에겐 중요하고 그리고 서로를 좀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돈 없으면 안 된다. 자신감과 서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은 나의 경제력에서 나온다.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에서부터 비롯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네, 우리 5번 불가사리 뽑으신 요정님들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럼 5번 요정님들 카드 오픈. 상대방과 나의 궁합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에잇 펜타클, 더 선 카드, 세븐 펜타클 카드. 뭔가 좀 따뜻하고 되게 서로를 환영하고 좋아하는 카드들이 많이 떴네요.
이게 이제 1번, 2번 사람인데 이게 나인지 이게 나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뭐냐, 8개의 동전 카드는 진짜 책임감의 끝판왕이에요. 자기가 일단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고, 그 지구력이나 성실함이 대박이기 때문에 한 자리를 꿋꿋이 지키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별로 거부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너무 좀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페이스가 빠른 환경이거나 변화가 너무 많고 임기응변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더 부담스러워하고 피곤해하는 성향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웬만하면 좀 안정적으로 가자, 예측 가능한 환경이 좋다라고 나와 있고, 규칙적인 거를 좋아하고 조금 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세븐 펜타클이거든요. 이 카드가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 이게 동전이 하나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아래 단계 혹은 그 전 단계의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얘는 뭐라 해야 될까, 이 사람처럼 막 규칙적으로 매일 하루하루 꼬박꼬박 똑같은 걸 하고 이런 거를 별로 막 되게 싫어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딱히 만족해 하지도 않아요. 뭔가 한 번씩 변수가 있었으면 좋겠고, 좀 기분 전환이 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좀 약간의 자극을 추구하는 형이고, 그리고 뭔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좀 투자했으면,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으면은 얻는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보상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얘는 좀 정직하게, 내가 한 3을 투자했으면은 3을 얻으면 그걸로도 만족하는 사람이지만, 얘는 내가 3을 투자했잖아. 그럼 6까지도 얻어야 되고 30, 300까지도 얻기를 바라는, 약간 좀 효율을 바라는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카드 자체가 그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딸기를 심었어. 근데 이 한 줄기에 딸기가 하나를 나오기를 바라진 않잖아요. 여러 개 달리고, 그것도 이왕이면 건강하고 맛있는 애들로, 상품성 있는 애들로 한 번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이 딱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했다면 확실하게 효과가 나야 되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된다. 투자 대비 고효율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직업적으로 이런 심리가 발동이 된다면 좀 사업을 하거나 뭔가 소상공인에 머무르지 않고 더 돈을 많이 버는 소상공인이래. 뭐라 해야 되지? 직장인, 일반 월급쟁이 삶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나서서 더 열심히 뛰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그런 프리랜서나 사업가 유형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친구인지 연인인지 배우자인지 그거는 이제 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두 분의 관계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성향 같은 거. 근데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은 신뢰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표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마음속은 따뜻하고 자상하고 남을 챙기고 정도 많지만, 그거를 바깥으로 표현하고 그런 말재주가 좀 없을 수도 있고, 좀 자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무뚝뚝하게 보일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저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타입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티나게 투자하는 것도 좋아해요. 너가 너무 좋고 너랑 좀 잘 지내고 싶어. 너랑 오래 지내면서 나는 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서로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에 별로 그런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표현도 잘하고 재밌는 말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먼저 안부 묻고 연락하는 것도 잘하고 그래요. 꽤 적극적이고 사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스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좀 말수가 적다거나 혹은 그냥 난 튀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면서 그냥 적당히 사는 게 딱 좋은 것 같아. 나는 내 개성은 그거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왜 이왕 할 거면은 조금 더 욕심 내보자 이런 사람이고. 네. 근데 이제 이 가운데 카드가 여러분의 이제 관계성 혹은 그 인연 혹은 어떤 궁합 그 자체인데, 두 분은 서로를 너무 좋아해요.
서로를 너무 필요로 하고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 나는 쟤 때문에 진짜 오늘 용기를 많이 얻었어. 쟤는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나의 좋은 친구야. 좋은 인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입장에서는 여기를 볼 때, 아, 나도 진짜 쟤를 보면, 아, 저렇게 꾸준히 살면 결국 빚 보는구나. 저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구나. 세상은 아직 공평하구나. 이런 걸 배운다는 거고. 그리고 쟤는 언제나 나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끝까지 오래 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쟤 좀 너무 귀엽다. 내가 옆에서 도움 많이 주고 싶다. 쟤는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진짜로 있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를 볼 때는, 이 8번이 7번을 볼 때는, 쟤는 진짜 되게 용기 있다, 용감하다, 그리고 융통성이 있다, 유두리가 있다, 아, 지혜롭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없는 어떤 영업 스킬이나 사람들과 잘 지내는 요령, 말주변, 재치, 유머, 그런 부드러운 거, 유연한 면을 되게 좋아해요. 아, 쟤랑 있으면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배울 점도 있어. 그리고 되게 일단 기본적으로 나에게 너무 친절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서로 되게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이로 남을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 같거든요. 이 더선 카드가 태양이다 보니까 일단 온도가 자체가 엄청 따뜻하고 그리고 되게 긴 시간 유지되는 어떤 온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뭐 자주 못 보고 연락을 못 하고 있는 사이라고 해도 한 번씩 보더라도 늘 마음이 따뜻해지고 얘 덕분에 나도 좀 용기도 얻어가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되게 도움이 되는 사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 선 카드는 또 한편으로는 그 해바라기 같은 걸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아,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남다르기 때문에 막 너 말고 다른 사람에게 뭐 집중한다, 신경이 간다, 관심이 간다 이런 게 잘 없습니다. 서로를 끈끈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서로만 되게 충성심이 있죠. 좋다. 그리고 이게 또 기본적으로 아이가 말을 타고 있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순수한 동심이나 좀 그런 아기 같은 마음? 뭔가 정말 순수한 선의를 말하거든요. 뭔가 뭐 세상에 때가 묻었다거나 세속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억지로 유지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좋은 거예요. 이건 아이 같은 동심,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가 너무 좋고 정말 서로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쓰리 완즈. 네. 그래서 아마 두 분은 뭐 결혼, 연애, 뭐 그냥 직장 동료라고 뭐 상관없이 그냥 언제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조 카드로 뽑았는데 쓰리 완즈라고 하면 어떤 그 확장운이거든요. 내가 하나만 갖고 있다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막 세 개가 다섯 개가 되고 이렇게 옆으로 확장하고 막 불어나는 느낌이기 때문에 두 분은 아마 같이 사업을 하시거나 동업하시면은 굉장히 확장세가 있을 겁니다. 두 분이 잘 맞아요. 이분은 약간 경직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인을 잘 못해요. 사람에게 이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냥 뭐랄까 왜 우리 커피집 가면은 바리스타들이 성향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랑 되게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냥 조용히 묵묵히 진짜 커피에만 집중한 사람이 있고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장인정신의 카드여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막 재치 있게 소통하고 이런 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능해요. 그래서 두 분이 그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관계에서 얻어가는 것은 무엇인지 볼게요. 아, 저스티스 카드, 균형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를 통해서 얻어가는 거는 약간 아마 이게 상대방 같은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 아, 세상은 아직 따뜻하구나. 그리고 공정하구나. 라는 걸 배웁니다. 열심히 하니까 빛을 보는구나. 아, 삶을 살 때 너무 요행을 바라지 않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열심히 살면 결국 잘 되는구나.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느낌으로는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하는 법, 신임을 얻는 법, 그리고 하나를 뚝심 있게 꾸준히 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딱 정도를 지키고 넘치지도 않게 그 중간을 지키는 카드거든요. 이게 막 저울이다 보니까 한쪽에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쪽에 내려가거나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이건 딱 맞아야 되거든요. 너가 50이면 나도 50.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돈이면 돈도 50인데 친구도 50. 이렇게 뭔가 딱 밸런스가 딱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워라밸 맞추듯이. 그런 균형을 맞춰가는 법을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배우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너무 친절하게 굴거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막 오지랖을 부리거나 이런 게 좋지 않다는 거.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고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지 않을 수도 있고 늘 내가 줬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조금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 걸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 정도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너무 치우치지 않게.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삐딱하게 가지 않도록 이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중간에서 딱 잡아주는, 묶어주는 역할을 아마 상대방이 하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게 도와주는구만.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막 사람에게 상처받았어. 인간관계에서 너무 힘들었어.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만큼 나를 좋게 봐주지 않아. 거기에 막 엉엉 울고 상처받아 할 때 상대방은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 걔는 그냥 너네랑 다른 거고 그거 하나하나 다 케어해서 어떻게 살 건데. 이러면서 약간 정신 차리게 도와주는 거지. 정줄 잡게 도와주는 역할을 상대방이 하는 것 같고. 여러분의 역할은 뭘까요? 데스카드? 여러분은 상대방이 전혀 해보지 않은 것들을 시도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약간 상상력을 자극하는 면도 있고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틀을 많이 벗어나지 않고 무서워하고 좀 얌전하고 최대한 자기 걸 지키면서 튀지 않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나마 여러분 덕분에 그래 나도 그럼 그거 한번 해볼까? 조심스럽게 조금씩 자기 영역을 넓혀가고 다양하게 사는 법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뭔가 좀 재미를 알아간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열심히 살고 자기 몫을 다 하는 건 좋지만 약간 우물한 개구리의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고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것만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고 이런 것만 알기 때문에 세상에 얼마나 더 크고 재미있는 것이 있는지 더 새로운 게 있고 또 어떤 각도에서는 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유연성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덕분에 그런 시야를 좀 개선하고 개방하고 깨닫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 카드는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인간은 필멸자니까 언젠간 죽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한계도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대한민국의 서울에 노원구에 살고 있는 한 사실 뭐 외출을 할 때도 진짜 내가 막 갑자기 부산으로 간다거나 막 전주를 간다거나 이건 힘들잖아요.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근데 여러분 덕분에 약간 그런 제한된 한계를 조금 부수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것도 가보고 시도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뭔가 한계를 조금 많이 벗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덕분에 새로운 거 많이 해보고 사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관계를 더 잘 유지하기 위한 조언을 볼게요. 나이트 소즈. 자, 여러분은 이 관계를 잘 이끌고 가려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하시면 되는데요. 서로에 대한 믿음, 서로만 생각한다. 나는 네가 너무 좋고 네가 내 친구여서 너무 좋다. 내 인맥이어서 너무 좋다. 내 사람이어서 너무 좋다. 이런 거를 거침없이 표현해 주실수록 좋고요. 그거를 말로 갑자기 오늘 아침 8시에 대뜸 일어나가지고 야, 난 네가 내 친구여서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약간 이 나이트 소즈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말보다 행동이요, 얘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뭐 하다못해 안부라도 묻던지 아니면은 좀 자주 만나진 못해도 만날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까지 준비했다라는 어떤 성의를 보여주시는 게 여러분 사이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이동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이트 소즈가 칼을 들고 전장으로 막 미친 듯이 말을 이랴 해서 빨리 나가는 그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 약간 속도가 빠르고 뭔가 방향성이 딱 하나 있고 이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뭔가 좀 동업을 하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때 그게 너무 그때가 굉장히 서로의 그 기운이 잘 맞고
궁합도 좋고 관계도 좋아지고 이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목표를 세우고 같이 심취하고 추진력 있게 나아갈 때 그때가 가장 최고로 좋고, 두 번째로는 약간의 이도문을 쓰시면 어떨까. 그래서 두 분이서 좀 함께 여행을 한다든지 근교로 뭐 외출을 하신다든지 네, 뭔가 같은 곳에만 있는 것보다도 항상 뭐 모임 장소라든가 만나는 장소, 환경을 조금씩 바꿔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서로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서로에 대한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5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